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드 우선순위 프라이터리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드는 우선순위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드의 야물파를 추출하시면 이제 프라이터라는 필드가 있고 이 프라이터 필드는 설정하지 않으면 디폴트 0으로 됩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는 언제 사용이 되냐면 스케줄링을 할 수 없을 때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케줄링을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예가 노드의 자원 부족입니다. 더 이상 노드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파드를 스케줄링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처럼 이제 스케줄링을 할 수 없으면 이 큐브 스케줄러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우선순위 낮은 파드를 강제로 제거를 합니다. 공식 문서에는 축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파드를 제거를 하고 우선순위 높은 파드를 스케줄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거된 우선순위 낮은 파드는 스케줄링 할 수 없어서 펜딩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공식 문서에서 파드 우선순위와 선점이라는 문서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드는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고 우선순위는 파드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표현 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파드가 스케줄링 할 수 없는 경우에 파드 우선순위를 사용을 하고 그 사용하는 목적이 여기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낮은 파드를 이제 축출을 하고 제거를 하고 그리고 스케줄링 되지 않았던 우선순위 높은 파드를 스케줄링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 아래 전부 다 이제 문서에 있어요. 근데 조금 내용이 읽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예제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 메모리 1기가를 갖는 노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노드에는 이제 메모리가 더 이상 남지 않을 만큼 파드가 전부 다 스케줄링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기존에 스케줄링 된 파드의 우선순위보다 높은 새로운 파드가 생성이 되었을 때 스케줄링 되는지 안 되는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정답은 스케줄링이 됩니다. 아까 보이시는 이 노드의 자원이 없더라도 이 노드가 스케줄링한 파드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새로운 파드가 있다면 기존 파드를 축출, 즉 제거를 하고 새로운 파드를 스케줄링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드가 더미 파드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는데 더미 파드가 이제 밀려나가고 새로운 파드 엔진스가 이렇게 러닝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노드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펜딩 상태, 쫓겨난 더미 파드는 펜딩 상태에 있죠.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itHub에 공개되어 있고요. 이 메이크 파일이 이제 실습 환경을 자동화하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K3D라는 도구를 사용했고요. K3D는 K3s를 사용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K3D를 사용을 했냐면 각 노드당 메모리를 제한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워커 노드 1개를 생성을 하고 이 워커 노드의 메모리는 1기가로 제한을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K3D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성하는 방법은 이제 리드미 문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도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K3D라는 명령어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맥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제 홈브루를 설치하시면 되고 맥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K3D 홈페이지에 가셔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은 이 메이크 파일을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노드 제한한 그 실행 명령어가 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으로 K3D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고 메이크 다운으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구축을 한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그 야물 파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시면 돼요. 실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GitHub 레포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요. K3D 명령어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현재 저는 리눅스, WSL 리눅스이기 때문에 이 K3D GitHub 릴리즈에 가서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이기 때문에 리눅스 계열,
그리고 AMD 64 이거를 주소를 복사해서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그러면 K3D 리눅스 AMD 64가 다운로드 받았고요. 이거를 파일 이름을 바꿔볼게요. K3D 그리고 K3D 바이너리를 유저 로컬 유저 빈으로 옮길게요. 그리고 K3D를 입력하면 이제 실행 권한도 줘야 되네요. 네, 이렇게 실행 권한을 줬고 이제 K3D를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K3D 바이너리가 실행이 되죠. 이 상태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메이크 파일, 메이크업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K3D 클러스터가 만들어졌고 쿠버네티스 컨텍스트도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큐브시트의 클러스터 인포를 이제 그대로 입력하시면 K3D 클러스터가 정보가 조회가 되고요. 클러스터 설치를 확인하신 후에 이 매니페스트 경로에 가셔서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한데요.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준비는 이 컨트롤 플레인 노드, K3D에는 서버 노드라고 부르는데 이 서버 노드를 스케줄링 비활성화할 겁니다. 여기 보시죠. 스케줄링 디세이블. 이 상태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워커 노드 한 개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컨트롤 플레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스케줄을 비활성화할 거고요. 비활성화하는 방법은 큐브시트의 콜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콜던을 해볼게요. 이제 노드 목록을 조회하신 다음에요. 서버 노드를 콜던 하겠습니다. 콜던을 했고요. 그러면 스케줄 비활성화 될 거고 컨트롤 플레인이 이렇게 비활성화 되었죠. 그리고 이제 워커 노드, 에이전트 노드만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워커 노드가 더 이상 메모리가 남지 않도록 파드를 꽉꽉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기가 노드에 메모리가 최대한 남지 않도록 200메가 메모리를 사용하는 파드 5개를 이렇게 채웠고요. 그걸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제 코드를 보시면 매니페스트 example 1에 더미 디플로이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디플로이먼트의 레플리카가 5개 그리고 리퀘스트 리밋을 각각 200메가를 사용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는 비즈박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성을 해볼게요. 더미 디플로이먼트를 실행을 하고요. 네임스페이스는 제가 디폴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미 파드 5개가 생성이 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노드가 자원이 없을 때, 여기선 메모리가 없는 거죠. 메모리가 없을 때 파드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드가 생성이 되면 이 파드는 노드에 스케줄링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이제 예상으로는 당연히 이제 스케줄링이 안 되겠죠. 노드에 가용 자원이 없기 때문에 큐브 스케줄을 담당하는 큐브 스케줄러는 자원이 없다고 에러를 뱉을 거예요. 그걸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파드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레플리카,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더미 파드 디플로이먼트의 레플리카를 6으로 증가시키면 돼요. 이제 6으로 증가시킨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어플라이 하면 configured가 됐고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의 파드를 보면 파드 한 개가 몇 초 전에 생성이 되었지만 이제 펜딩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펜딩 상태인 이유를 알려면 describe 파드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노드가 메모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컨트롤러 플레인에 저희 콜던 걸었죠. 그렇기 때문에 unschedulable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스케줄을 할 수 있는 노드가 없기 때문에 노드 available, unavailable이라는 에러가 뜨네요. 예상대로 파드가 스케줄링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같은 상황, 즉 노드에 메모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 새로운 파드의 우선순위만 높였을 때 스케줄링 되는지 테스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파드 우선순위는 0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노드의 스케줄링 파드는 우선순위 -1로 설정할 겁니다. 파드의 우선순위는 숫자가 높을수록 더 우선순위가 높아지는데요. 새로운 파드가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케줄링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림처럼 기존에 스케줄링 되었던 파드가 강제로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종료된 다음에 노드의 자원이 확보되잖아요. 그 확보된 자원으로 새로운 파드가 뜹니다. 이 과정을 저희가 직접 실습을 해볼 거예요. 이제 이 실습하기 위해서는 파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 파드 스펙에 priority class name을 지정하면 돼요. 이 priority class name은 저희가 직접 이렇게 왼쪽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priority class 리소스를 생성해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priority class를 테스트라고 지정을 하고 여기 테스트의 우선순위는 -1로 설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priority class를 사용하는 파드의 우선순위는 -1이 됩니다. 그리고 파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않았다. 아까처럼 이 priority class name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제 디폴트 0을 가져요. 직접 파드의 우선순위를 살펴볼게요. 저희가 아까 레플리카 6으로 배포했던 파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드 목록을 조회하신 다음에요. 그리고 저는 야물로 결과를 뽑을게요. 야물로 결과를 뽑으면 이 파드 스펙이 나오는데 여기 priority가 여기 있죠. 저희가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파드 스펙에 보시면 priority class name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 0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노드에 스케줄링 되었던 파드의 우선순위를 -1로 낮췄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파드의 우선순위를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0으로 뜨기 때문에 0보다 더 낮은 -1을 저는 설정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기존에 저희가 레플리카 6으로 실행했던 디플로이먼트를 삭제를 할게요. 이 더미 디플로이먼트를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16번째 줄에 제가 주석을 해놓은 코드가 있습니다. 이제 priority class name인데 이 priority class name 지정해서 더미 파드 우선순위를 -1로 설정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priority class에 해당되는 priority class 리소스가 필요한데 priority class 야물 파일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priority class로 테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1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priority class를 배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미 디플로이먼트를 배포를 해볼게요. 이제 더미 디플로이먼트는 priority class name을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더미 디플로이먼트를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파드 목록을 조회를 해볼게요. 파드 목록을 조회하면 저희가 아까 레플리카를 6개를 했기 때문에 1개가 메모리 부족을 안 뜨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엔지닉스를 한번 배포를 해볼게요. 엔지닉스는 이제 priority class name을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 우선순위인 0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이 보이는 그림 있죠? 엔지닉스 파드가 우선순위 0을 갔고 그리고 기존에 스케줄링 되었던 파드는 우선순위 -1을 갖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엔지닉스를 이렇게 배포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나요? 기존에 떠있던 더미 파드 1개가 종료가 돼요. 그리고 시간이 한 15초 정도 지나면 지금 엔지닉스 파드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딩인 더미 파드가 2개가 생겼죠.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잘 실행되고 있던 파드가 쫓겨나고 제거가 되고 엔지닉스 파드가 떴습니다.